정리합시다. 주기적 성질의 수능적 해석 파트입니다. 열심히 풀어봅시다. 수능 문제를 풀려면 지금까지 배운 거랑은 또 다른 무언가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 소리야. 교과서에 나온 것만 가지고 수능 문제가 풀리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수능 잘 본 사람들이 인터뷰 나오면 교과서를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대. 그랬으면 좋겠어.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것들이 또 다른 무언가가 수능 문제에서는 계속 등장하니까 교과서만 풀지는 않았겠지 아마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봤다는데 문과 애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과에서는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선생님 한번 봅시다. 일단 정리부터 하자. 자, 반지름 라인부터 맞춰봐야지. 반지름 이쪽에 누가 1등? K칼륨이 1등. 시발쪽은 무시. 특징은요? 예외가 없어요. 시험 무조건 뭐로 나와? 이온 반지름이 시험에 나올 건데, 이온 반지름 중에서도 등전자 이온 반지름이 많이 나온다. 끝. 되게 심플해. 예외가 없어서. 그에 비해서 유효핵전화는요, 원자번호 큰 놈이 큽니다. 원자번호 큰 놈이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자번호 큰 놈이 큽니다. 근데 요 자리 파란색으로 그려줄까? 요 화살표 주의해야 되지. 아래로 갈수록 유효핵전화는 커. 근데 쓰레기지. 유효핵전화 안 볼 거예요. 전체 껍질 볼 거니까. 원자번호 큰 놈이 큽니다. 됐어요? 18쪽 1등. 왜? 18쪽은 핵전화 없어? 있지. 18쪽 애들도 18쪽 애들도 핵전화 있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온다고? 얘네는 시험 나오는 거 요것만 보시면 돼요. ZB래. 원자번호 큰 놈이 무조건 큽니다. 원자번호 큰 놈이 크고요. 서비스로 들어가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자, 여기 보자. 산소랑 알루미늄이랑 유효핵전화 비교하세요. 문제가 성립해 안 해? 안 되겠지. 이건 문제가 성립되지 않아. 그에 비해서 보자. 이온 에너지 비교해 볼게. 이온 에너지 비교해 볼게요. 알루미늄하고 산소랑 이온 에너지 누가 더 크니? 산소가 압도적으로 크지. 비교가 안 되게.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위로 갈수록 커지지. 알루미늄도 압도적으로 커. 뭔 말인지 알겠어? 얘가 이상한 그래프야. 지금 정상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돼. 정상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하고 산소하고 누가 더 커? 산소가 압도적으로 커. 비교가 안 되게. 뭔 말인지 알겠어? 얘네는 수능에서는 유효핵전을 항상 같은 주기에서만 물어본다. 같은 주기에서만. 나트륨,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누가 더 크니? 칼륨, 칼슘 누가 더 크니? 이런 식으로. 같은 껍질에서만 물어봐. 수능에서는.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골 때려버릴 수 있어. 꺾어지면. 덜 꺾여서 그래. 됐어요? 이온화제 정리하자. 이온화제는요, 우측 위 헬륨이 전 우주에서 1등. 그리고 진짜 중요해. 이게 C발 쪽 1등이요. 이거 한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지금까지 입을 그렇게 털었던 건데,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여기서부터 라임을 마치고 있었던 건데, 얘는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외 못 봐서, 선생님 예외 못 봐서 실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외 없는 이온화제는 없어. 근데 그냥 예외가 아니라 어떻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2차 예외, 3차 예외가 나오는 거야. 됐냐? 요렇게까지가 니네 2단원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일부 학교에서 전기음성도를 같이 내시는 경우가 있긴 해. 일부 학교에서. 혹시 학교에서 배웠으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셔야 돼. 그냥 선생님 써놓기만 할게. 대부분 학교 안 배우는 게 정상이야. 옛날 교육과정 원래는 전기음성도는 얘네 친구인데 지금 니네 교육과정에 얘가 3단으로 넘어가 있어. 얘는 F가 1등이고요 18쪽은 무시고요 얘네는 외우자야. 그냥 전기음성도는 데이터를 그냥 통으로 외워버려.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 그게 제일 빨라. 그게 수능적 해석이야.
H2.1, 리베붕탄 질산 플레가 1, 1.5, 2.5, 3, 3.5, 4고 NA 0.9, MG 1.2, CL 3.0이야. 그냥 외워서 푸는 게 가장 정확하고 스피드해. 한 방에 다 털어버릴 수 있어. 그 느낌으로 접근해야 돼, 전기음성도는. 근데 원래 짝인데 얘가 그래서 수능에서는 다시 내신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얘까지 섞여서 나온다. 신형 수능에서는. 니네 교육과정에서도 얘는 섞여서 나와. 얘네가 그런 부분이 있다. 됐지? 이랬을 때 주기적 성질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적 성질 문제 풀기 전에 문제 분류부터 보면 이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메인 데이터에 누가 나오는지가 중요해. 기억, 니은, 디귿이야 뭐 아무거나 낼 수도 있지. 3단원 내용 들어갈 수도 있고. 메인 데이터에 A, B, C 찾는 거, X, Y, Z 찾는 게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문제 흐름이 달라지는 건데 첫 번째가 얘네가 이온화 에너지를 중심으로 내는 문제가 있고 혼합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책에 써 있어요. 이온 에너지 다시 두 가지. 이온 에너지는 순차적 플러스 예외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n분의 n 플러스 1차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크게 세 종이야. 혼합형은 정상인 애들이 있고 변태인 애들이 있어. 요렇게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훨씬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 짠. 그래. 1번이 이온화 에너지야. 1번이 이온화 에너지. 1번이 이온화 에너지 보여요? 0번은 1번 그다음에 뒤에가 2번이 혼합형인 거고 책의 밑에가 혼합형 1번. 그럼 1번부터 정리하면 되겠네. 그치? 근데 뭐가 있어? 0번이 있지. 모든 문제 공통이란 소리야. 뭐? 범위값 확인하고요. 주기율표 위치를 확인해야 돼. 화살표 꽂으면서 푸는 게 빨라서 그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저건 0번이야. 모든 문제 공통이야. 다음은 2, 3주기인지 다음은 2주기인지 원자번호 10번 이내인지 확인해야 돼. 반드시. 됐어? 이온 에너지 문제를 풀어 가보자. 이온 에너지는 크게 두 종이야. 요 계열하고 요 계열. 됐냐? 어떻게 푼다고요? 첫째, 꺾인 자리를 확인합니다. 뭔 소리냐고? 유효획 전하랑 이온 에너지랑 가장 큰 차이가 이렇게 돼. 이온 에너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고. 넘사벽. 요쪽 애들에서 1, 2, 3등 가르고 요쪽에서 4, 5, 6등 가르는 거야. 여기 넘사벽이 있다고. 여기가 뭐야? 이게 C발쪽 얘기하는 거야. C발쪽 1등. 여기서 쓰는 거야. 수능 문제 풀 때. 요거 때문에 이때까지 C발쪽을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다고. C발쪽 1등이. 꺾어진 자리가 있어. 넘을 수 없는 벽. 얘가 1쪽이야. 다시. 1차는 C발쪽 1등, 1쪽이 꼴등. 2차는 1쪽 1등, 2쪽이 꼴등이야. 꺾어진 자리부터 확인해. 니랑 너랑 비교하면 미친놈인 거지. 급이 다른데. 얘는 얘네끼리, 우리끼리 비교하는 거야. 2차가 걸리면 여기 몇 쪽이야? 1쪽, 2쪽이야. 됐냐? 1등 꼴등부터 조져야 돼. 그 다음에 꺾어진 자리 확인해. 이온 에너지는 기본 1차든 2차든 3차든 기본 베이스가 원자번호 큰 놈이 커. 같은 껍질에선. 꺾어진 자리가 껍질 변하는 자리 아니야. 원자번호 큰 놈이 커. 뭔 소리냐고? 예외부터 넣지 마. 예외는 예상보다 어떤 거? 작은 거. 예외를 맨 마지막에 마무리로 집어넣는 거야. 다시 봐.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약속을 정하는 이유? 무엇?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암산이야. 정해진 약속이 있어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 암산이 가능해. 한 방에 그냥 저런 생각 안 하고 빵빵빵빵 이렇게 찍어버릴 수 있다고. 근데 정해진 약속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버릇해야
나중에 이것저것 없이 그냥 눈에 답이 보인다고. 그럼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한 문제 넘어가서 오른쪽 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왼쪽 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나 봐요. 그냥 니네 풀어볼 필요 없어요. 자, 칠판 봅니다. 이 이온 에너지를 그리래. 이 이온 에너지 그리라고 돼 있지? 근데 예외 있어, 없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없으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야. 자, 봐봐. 일단 여기 A, B, C, D부터 찾아야 되지. 원자 번호가 연속인 A, B, C, D. D가 번호가 커. 근데 홀전자 수압이 8이래. 굳이 쓸까? 그래, 써주자. 리베, 붕, 탄, 질, 산, 풀, 네온. 홀전자는요, 1, 0, 1, 2, 3, 2, 1, 0. 원자가 전자는 1, 2, 3, 4, 5, 6, 7, 0. 야, 봐봐봐. 근데 생각을 해봐라. 이거를 다 하나하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A, B, C, D 4개야. 4개인데 홀전자 수압이 8이래. 평균 얼마야? 4개가 8이면 평균 2일 거 아니야. 2짜리가 4개가 있냐? 1분은 2보다 작고 1분은 2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뭔 들어가야 돼? N은 들어가야지. 그치? 4개 연속해갖고 8 나오려면 1, 2, 4, 요렇게 하면 8 나오겠네. 요렇게 하면 8 나오겠네. 둘 중에 하나겠지. 이거 말고는 없지. 원자번호 4개 연속인데 A, B, C, D. 근데 P 오비탈의 수소빵, 헬륨빵, 리튬빵, 베릴륨빵. P 오비탈의 수는 오비탈의 수야.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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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렇잖아. 전체 오비탈 수는 3, 4, 5, 5, 5, 5, 5였고 P 오비탈 수는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근데 봐라. A, B, C, D 했을 때 C가 B보다 커야 된대. 만약에 이 뒤에 거 빨간 라인으로 볼게. 빨간 라인으로 볼게. A, B, C 하면 둘이 같아지잖아. B, C가. 돼, 안 돼? 빨간 거 안 되지. 녹색 볼게. A, B, C. B보다 C가 크네. 녹색이 답이네. 붕탄질산.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손이 이렇게 삐뚤삐뚤하냐?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제 우리는. 그치. 1차부터 그려볼까? 문제에서 1차 물어보진 않았지만 1차 그려볼게. 자, 1차부터 그려볼게. 1차부터 그려볼게. 꺾인 자리 있어, 없어? 18쪽 1쪽 있어, 없어? 1차 그려볼게. 18쪽 있어, 없어? 없지. 원자번호 큰 놈이 커, 그럼. 됐냐? 꺾인 자리 없으면 원자번호 큰 놈이 큰 거야. 그 다음 뭐 집어넣는다고 마지막으로? 예외. 1차 예외 누구야? 붕소. 그러네. 1차, 그럼. 예외가 무슨 뜻이라고? 예상보다? 작다는 뜻이라고. 너 예외야. 예상보다 작아. 그래프 모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프 모양 안 변하지? 얘도 예외네? 얘는 예상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야. 그럼 얘 요렇게 아래로 한번 꺾이겠네. 만약 문제에서 1차를 물어봤으면 답은 뭐야? 2번이네. 그치? 다시 여기 봐. 얘가 예외라고 해서 그래프 모양이 바뀌진 않아. 원자번호 큰 놈이 그대로 커. 근데 2차를 그릴 거야. 2차 꺾인 자리 몇 쪽 몇 쪽? 1쪽 2쪽이야. 1쪽 2쪽 있어 없어 저기에? 없지. 원자번호 큰 놈이 커. 그러면 2차 예외를 어떻게 갈 거냐는 거야. 한 칸씩 옆으로 옮기라고. CF. 이번에 누가 예외야? 2차는 얘가 예외. 예외는 예상보다 어떤 거라고? 낮은 거.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가겠네. 그래프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꺾인 자리 찾고 원자번호 큰 놈이 크고 예외를 나중에 집어넣어.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는 조금 나중에, 지금 할 건 아닌 거고. 이게 우리 기본 약속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 그 1등 꼴등 잘 찾아야 돼. 꺾인 자리 본다는 게 1등 꼴등 찾는다는 소리야. 답은 그럼 몇 번이야? 4번이 답이야. 2차는. 2차를 어떻게 했어? 1차에서 한 칸씩 옆으로 옮긴 거라고. 1차 1등이 네온이야. 2차 1등은 네온 나트륨이야.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옆으로 옮겨서 움직입니다. 됐습니까? 나온 김에 몇 문제 더 풀어봅시다. 자, 봐. 요 문제 볼게. 요 문제는 그렇고 요거 한번 풀어볼래요? 123번. 자, 문제 봅시다. 자, 비슷한 유형이에요. 자, 볼게요. 아까랑 차이점은 아까는 꺾어진 자리가 없었고. 자, 보자. 자, 이번에는 꺾어진 자리가 있어요. 자, 봐라. 쫄지 마. 그냥 1이온화에서 옆으로 한 칸씩 옮길 거야. 1이온화지가 확실하면 2이온화지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야. 됐니? 그럼 자, 볼게. 범위부터 보자. 얘는 9에서 10, 일단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 뭐냐면, 이 이온화지인데 13에서, 아씨, 기분 더럽네. 이 문제가 아주 특이한 문제다. 보통 그렇지 않아. 일반적으로 이 이온화 에너지 하면 14번까지는 가져야 돼. 14번 SI. 왜 그래? 얘가 이 이온화지 예외라서 그래. 아까도 거기에다 선생님 동그라미를 쳤던 거야. 이해됐니? 근데 뭐 이 문제가 독특한 문제기는 해. 근데 어찌됐든 풀어보긴 하자. 자, 볼게. 얘를 그럼 어떻게 풀래? 꺾인 자리부터 찾으라고. 얘는 지금 분명히 뭔가 꺾여 있잖아. 1등 꼴등 잘 찾으라고. 자, 1이온화 에너지는 1등이 18쪽. 2이온화 에너지는 누구? 1쪽. 여기가 나트륨, 여기가 마그네슘. 끝났지. 1등 꼴등만 찾아보자. 제일 큰 거 나트륨, 꼴등 마그네슘. 된 것 같아? 그러면 13번이면 알루미늄이네. 조심하자. 알루미늄은 1이온화 에너지는 예외지만 2이온화 에너지는 예외 아니야. 알루미늄은 요 자리 적어주면 되지. 다시. 마그네슘이 완전 꼴등이야. 고민할 거 없어. 됐니? 알루미늄. 그럼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9번부터니까 F, N이 Na. 선생님, O 옆에 예외지. 예외가 무슨 뜻이라고? 예상보다 작은 값. 순서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안 바뀐다는 거야. 됐냐? 얘네는 F, N이 Na. 참고로 네온이 2차도 되게 크다. 예외 없으니까. 요 느낌이야. 꺾인 자리가 있잖아. 근데 예외가 없어서 이거 굉장히 뭐 상대적으로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여도 변하지 않는데 1차 예외지 2차 예외는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2차 예외긴 한데 예외라고 해서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니고 조심해야 돼. 됐냐? 이것만 찾으면 되지. 그 다음부터 기억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볼게. G는 1쪽 원소이다. 맞고요. X와 Y는 같은 쪽이다. X, Y, F랑 N이는 같은 쪽. 유효액전화. 다시. 유효액전화는 메인 데이터가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에 등장할까? 원자번호 큰 놈이 무조건 크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유효액전화는 W가 보여.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이. W,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이 크다. 여기도 맞는 말.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임의의 원소 A, B, C, D 찾는 게 어려운 거지. 기억, 니은, 디귿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럼 그 앞에 있는 문제 요것도 마저 풀자. 자, 볼게. 1이온화 에너지 문제긴 한데 요거는 이제 범위값 때문에 그래. 범위 보는 게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풀어보고자 하는 거야. 자, 볼게. 다음은 2주기와 3주기 원자 VWXYZ. 에이씨, 되게 많네. 2주기에 3주기에 가 있었대. 여기에서 탄소 어디지? 탄소와 1이온화 에너지. 1이온화 에너지가 그냥 이온화 에너지야. 화살표 찍 봤더니 모든 애들이 탄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어때? 작네. 그러면 탄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큰 너네들은 일단 모두 탈락. 됐어? 범위값이 누군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p 오비탈의 수는 3, 2. 아까도 p 오비탈의 수 있었는데 p 오비탈의 수는 00, 1, 2, 3, 3, 3, 3, 3, 3, 나도 3, 너도 3, 알루미늄부터는 이제 뭐가 돼? 새로운 P가 차면서 4,
5, 66, 66, 66, 66. 얘는 다 빼야 되지. 그럼 남아있는 거 누구야? 리튬, 베릴륨, 붕소, 나트륨, 마그네슘. 5개네. 하나, 둘, 셋, 넷, 5.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 됐네. 끝났지 그럼? 이온 에너지만 찾으면 되네. 홀전자 1인 거 3개. 그치? 여기 보면 리튬, 나트륨, 붕소. 쇽. 1등 누구? 붕소. 2등은 리튬, 꼴등이 나트륨. 됐니? 홀전자 0인 거. 베릴륨, 마그네슘 중에 누가 더 커? 그치? 여기 보여야 돼. 여기 보여야 돼. 요거 보여야 돼. 봐라. 베릴륨보다 붕소가 원자번호는 크지만 1이온 에너지는 더 작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요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야. 요거 찾으면 기억니은 디귿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없어. 할만하다. 자, 볼게. X는 13족 원소이다. 붕소 13족 맞아. 반지름은 W, X, W가 어디야? W가 마그네슘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X가 붕소, 그 다음에 V가 베릴륨. 말이 안 되지? 그쵸? 반지름은 예외 없다. 마그네슘, 베릴륨, 붕소. 마그네슘, 붕소, 베릴륨. 에이, 붕배가 반지름이 뒤집히는 건 아니니까. 이온화 에너지도 아니고 왜 뒤집혀?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Y, Z, X. Y가 리튬. 일단은 이거 답일 확률이 매우 높지. 리튬 전 우주에서 1등이야. Z는 나트륨. 됐네. 이거 뒤에 건 볼 필요도 없네. 리튬이 전 우주에서 1등, 나트륨이 전 우주에서 2등. 나머지는 누가 얻은 거네? 무조건 정답. 요런 느낌이야. 됐어? 하나 더 해봅니다. 자, 123번, 4번. 그래. 얘도 마찬가지. 현재 주어진 거 보자. 현재 주어진 원소는 범위값부터 볼게. 이거 좀 친절한데? 이 문제? 뭔가 좀 친절한데? 3번, 4번, 11번, 12번, 13번. 3번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까지. 됐냐? 문제에선 지금 제1 이온화 에너지, 그냥 이온화 에너지, 2 이온화 에너지. 1등 꼴등. 다시 꺾어진 자리 잘 찾으라고. 1등 꼴등이나 잘 찾으란 소리야. 딴짓하지 말고. 자, 보자. 1 이온화 에너지 1등 누구? 원래는 이쪽이어야 되지. 근데 원래는 내가 1등이어야 되는데 예외잖아. 원래는 위치상으로 네가 1등인데 예외이기 때문에 누가 1등? 내가 1등. 자, 봐. 1 이온 에너지. 너가 꼴등, 내가 1등이야. 1등이네. 너 누구? 베릴륨. 꼴등 누구? 나트륨. 자, 2 이온 에너지. 2 이온 에너지. 1등 몇 쪽? 1등 1쪽. 리나 중에 1등이 있을 거야. 누가 1등? 리튬. 전 우주에서 1등. 리튬. 꼴등은? 몇 쪽 꼴등? 1쪽 1등, 2쪽 꼴등. 그러면 베릴륨, 마그네슘 중에 누가 꼴등? 그치? 껍질 큰 네가 더 꼴등이겠지. 마그네슘이 전 우주에서 꼴등. 나머지 하나. 알루미늄.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문제 출제 의도는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이 원자번호는 더 크지만 마그네슘보다 1 이온화지가 작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풀었니? 1등 꼴등만 후드러 패는 거야. 1등 꼴등 후드러 패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잡힌다는 거지. 그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하나 더 봅시다. 자, 봐봐. 이게 좀 그래. 선생님 요거 문제 보는 순간 좀 마음이 평안해졌어. 요 보니까 봐봐. Ag는 2 이온화 에너지인데 14. 그렇지. 14번 예외. SI 14번까지 가줘야 느낌이가 나쁘지가 않다. 그러면 이 이온화 에너지를 할 거란 말이야. 얘네 그럼 이거부터 생각해야지. 첫째, 꺾인 자리 있어 없어? 있지? 꺾인 자리부터 처리해야 돼. 몇 쪽 1등? 1쪽 1등. 2쪽 꼴등. 너 나트륨. 너 마그네슘. 됐냐? 다시 나트륨 전 우주에서 1등.
마그네슘 꼴등. 그 다음에 여기 다이렉트로 네온 쓸게. 왜 네온 쓴 거야? 아유, 여기 네온은 뭐 예외 없으니까. 네온이 2등이야. 됐냐? 그러면 8번 산소. 자, 2차 누가 예외야? 그렇지. 1차는 산소가 예외. 2차는 F 플로린이 예외. 그러면 요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겠네. 다시 OFN이 NA가 아니라 F가 예외니까 FO 요렇게 뒤집어져야 되지. 이해됐냐? F가 예외로 낮아야 돼. 왜 F가 예외라고? 1차는 산소가 예외, 2차는 F가 예외. 여기 볼게.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요거를 각도를 잡아내야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럼 얘 봐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그러면 안 되지. 뒤집혀야지. 알루미늄 규소가 아니라 규소, 알루미늄.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요렇게 예외가 두 개가 나왔다면 이거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볼 리가 없지. 이거 안 물어보면 문제가 말이 안 되지. 무조건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A, B, C, D, E, X, Y, Z를 찾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은 상대적으로 쉬운 게 된 거야. 자, 첫 번째. C는 알루미늄이다. 맞아. 예외 제대로 찾았냐 물어본 거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지. 1, 이온화제 몇 쪽 1등? C발 쪽 1등. 따라서 너는 F는 맞는 말. 디귿 볼까? 우리 전에 아까 있었지 이거 비슷한 거. C와 D의 반지름 차이는 위치로 알루미늄하고 F의 차이는 B와 이 SI랑 BD? SI랑 O 1등, 2등, 3등, 4등 반지름 예외 없다고 했다. 됐니? 됐네. 그럼 노란색이 CD가 얘 보면 요 노란색이 그래프상에선 빨간색보다 간격이 좁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이기 때문에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가 CD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게 디귿이 맞는 말이 되지. 예외를 두 번 물어봤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요게 125번이었던 거야. 다음 126번. 얘는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온화이지 1번 문제야.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이거 보자. 자, 봐라. 이제 이온화이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방금 한 게 뭐였다고? 꺾인 자리 찾고 C발 쪽 1등, 1쪽 1등. 원자 번호 비례 찾고 예외 마지막에 넣어라. 나중에는 한꺼번에 넣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넣었던 거 두 번째 유형이야. 요건 종류가 다른 거야. 요건 종류가 다른 거라고. 문제 종류가 달라. 1차분의 2차를 물어본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거기에다 빈 그래프를 넣어준 거야 지금. 비어있는 그래프 보이니? 빈 그래프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자, 봐봐. 이게 좀 별거 없어. 생각보다 할만해. 빈 그래프 볼게. 자, 이쪽이 이온화 에너지야. Y축이 이온화 에너지고 그래프가 요렇게. 다음은 2주기의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잡게. 자, 첫 번째 두 가지 원자를 준 거야. 2주기인데 봐라. 어떤 원자의 원자 번호를 Z라고 하고 어떤 원자의 원자 번호를 Z 플러스 1이라고 할게. 내가 앞에 있는 거보다 뒤에 있는 게 원자 번호가 1 큰 거야. 이해됐어? 요래 쓸 때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너보다 내가 커.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제2 이온화 에너지도 내가 너보다 이렇게 큰 거야. 자, 원자 번호 비례한다고 했다. 1 이온화 에너지 정상 비정상 정상이지. 2 이온화 에너지 정상 비정상 정상이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제1 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봤어. 자, 봐라. 앞에 거보다 뒤에 게 분 모두 크고 분자도 커. 그럼 앞뒤를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이거 문제가 성립되지 않아. 뭔 소리냐고? 1차도 원자번호 큰 놈이 더 커, 정상. 2차도 원자번호 더 큰 놈이 커, 정상. 1차도 정상, 2차도 정상이면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아. 그러면 비정상을 만들면 되지. 뭐? 예외를 만들면 되지.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봐. 1차 이온 에너지, 제1 이온 에너지가 얘도 원자번호 Z 플러스 원자번호 1차이야. 자, 원자번호가 큰데 이온 에너지가 작아.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지. 둘 다 예외일 순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 이제 가능하지. 이러면 가능하지. 1차분의 2차. 1차분의 2차. 누가 더 크니? 1차분의 2차. 얘가 분모가 작으니까 분자는 크고 내가 큰 값이 나오겠지. 맞아? 그럼 요 새끼 봐봐. 1 이온 에너지 예외인 거. 2주기에 1 이온 에너지 예외인 거 누구? 풍소, 산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다시. 배붕하고 NO가 나오면 그냥 1차, 2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1차분의 2차를 물어보게 되면 누가? 얘가 더 하나하나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 그럼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까? 1차가 변태지?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자, 얘도 원자번호 Z, 원자번호 Z 플러스 원자번호 1차이야. 원자번호 큰 놈이 커. 정상, 비정상. 정상이지? 근데 이번엔 요렇게 된 거야. 이러면 1차분의 2차 누가 큰 거야? 그치? 얘는 얘 분자가 작아져. 얘가 크겠지? 왜 그런 거야? 요 자리가 문제가 된 원자번호가 큰데 이 이온 에너지가 작네. 2차 예외 누구야? 1차에 풀 한 칸씩 옮기면 붕소 말고 누구? 탄소. 하나 더 누구? F플로린, CF. 다시 이걸 봐야 돼. 1차분의 2차는 예외가 없으면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자, 예외가 없어. 1차도 네가 크고 2차도 내가 더 커. 둘 다 오른쪽이 커봐. 1차분의 2차는 비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 1차가 이상하게 작거나 2차가 이상하게 작아야지 1차분의 2차를 물어볼 수 있어.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거야.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요거 봐. 요런 그래프 볼까? 자, 1차분의 1차, 2차. 너도 원자번호 1차이. 얘 누구니? 이 주기에 이런 그래프 나오려면 얘네 이 Z랑 Z 플러스는 누굴까? 리베지. 리튬 볼까? 1차, 2차. 몇 개까지 떼기 쉬워? 1차분의 2차 누가 더 커? 압도적으로 크겠지. 리튬보다 1차분의 2차가 큰 놈이 있어 없어? 이 주기에? 없겠지. 원자가 하나인 건 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1차분의 2차가 물어보려면 예외가 있는 놈이 있어야 비교가 가능해. 또는 원자가가 한 개인 애는 매우 큰 값을 가지겠지. 압도적으로 큰 값을 가질 거야. 이해됐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야. 얘가 좀 복잡해. n차분의 n 플러스 1차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 우리 이런 거 있었다. 우리 아까 얘 들었던 거 중에 전자를 띄는 거야. 첫 번째 거 뛸 때 100 들었어. 두 번째 거 뛸 때 200 들었어. 세 번째 거 뛸 때 400 들었어. 네 번째 거 뛸 때 안쪽에서 꺼내서 얼마 들었었지? 3600 들었었지. 기억나니? 그럼 얘는 1차분의 2차가 얼마야? 2지. 1차분의 2차가 얼마야? 2지. 1차분의 2차가 얼마야? 9지. 아, 잠깐만. 1차분의 2차가 얼마야? 2지. 2차분의 3차는 얼마야? 2지. 3차분의 4차는 얼마야? 자, 봐. 3차분의
4차가 매우 큰 값이 나오려면 3차분의 4차가 매우 큰 값이 나오려면 3이랑 4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3차분의 4차가 매우 큰 값이야. 원자가 몇 개? 3개일 때 가능하지. 원자가가 3개면 3차분의 4차는 매우 큰 값이 나오겠지. 다시 n차분의 n 플러스 1차가 매우 큰 값이 나오는 건 원자가가 n개인 경우. 다시 1차분의 2차가 매우 큰 값이 나오는 건 원자가가 몇 개? 1개. 만약에 2차분의 3차가 매우 큰 값이 나와. 그럼 몇 개까지 띄기 쉽다는 소리야? 2개까지 띄기 쉽다는 소리지. 3차분의 4차가 매우 큰 값이 나온대. 그럼 몇 개까지 띄기 쉽? 3차분의 4차가 매우 큰 값이라는 건 3개까지 띄기 쉽다는 소리지. 4차분의 5차가 매우 큰 값이래. 몇 개까지 띄기 쉬운 거? 4개까지 띄기 쉽다는 소리지. 이게 이온 에너지 두 번째 파트 내용의 문제야.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갑니다. 뒷장 넘어갈게요. 봐라. 이 문제 보시면 이제 요거 물어보는 거야. 자, 다음은 주어진 원소부터 볼까요? 주어진 원소를 봤더니 천천히 얘는 O랑 주기표 위치 Na 보여? 근데 문제 물어보는 게 뭐야? 1차분의 2차요. 정상인 애들은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절대 불가능해. 근데 원자가 몇 개야? 나트륨 원자가 몇 개? 1개지. 그러면 하나까지는 쉽고 두 번째부터는 확 올라가지. 9배 정도. 나트륨이네. 그치? 이해됐냐? 그럼 봐라. OF지. OF 이쪽에다 그려볼게, 쌤이. 자, 1차 누가 더 커? 5가 예외야. 5가 작지? 이게 1차 예외고 2차 예외잖아. 이렇게 되지. 1차분의 2차 누가 더 크니? OF는. 1차분의 2차 누가 더 커? 5가 더 크지. 누가 더 크니? 그치, 얘가 5고 D가 F라는 걸 찾을 수 있겠지. 됐냐? 다시, 그냥은 돼, 안 돼? 그냥은 안 돼. 그냥 나온 둘 다 정사인 경우는 문제 낼 수가 없어. 1차가 예외든 2차가 예외든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가네. 근데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려니까 어때? 개빡치지. 이렇게 해서 따지는 건 또 아니야. 자, 봐봐.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돼,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 다시 봐봐. 예외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예외는 예상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자, 봐라. 여기 봐봐. 1차분의 2차가 큰 값이 나와야 돼. 1차가 예외여야 돼, 2차가 예외여야 돼. 이게 큰 값이 나오려면 예외는 예상보다 작은 거니까 2차가 작은 값이 나와야 돼, 1차가 작은 값이 나와야 돼. 그렇지. 이게 큰 값이 나오려면 너는 1차 예외. 1차 예외 누구 있었지? 붕소랑 산소. 맞아. 다시 붕소산소는 1차분의 2차가 조금 크게 나와. 그럼 얘가 작은 값이 나오려면 1차가 예상보다 작아야 돼, 2차가 예상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너는 2차가 예외라는 거지. 2차 예외는 붕소에서 한 칸씩 옮기면 탄소랑 CF 찍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나도 한번 해보려고 나중에. CF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게 자전거 타고 파란 옷 입고 그러면 내 대박 나게. 째려보지 말고. 벽 보고 혼자 강의 찍는데도 생쇼라고 지랄이네 지금. 미친놈이에요. 그러냐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자. 다시 문제 볼게. 다시 볼게. 자, 요게 큰 값이 나오지. 1차분의 2차 큰 값 나오려면 1차가 예외여야 돼, 2차가 예외여야 돼. 큰 값이 나오려면 요게 작은 값이 나와야 돼, 분모가 작은 값이 나와야 돼, 분자가 작은 값이 나와야 돼. 분모가 작은 값이 나와야 되지. 1차가 예외여야 되지. 1차 예외인 거 누구야? 5지. 그래서 네가 온 거야. 그럼 너는 2차 예외지. F는 2차 예외잖아.
F는 2차가 예외니까 분자가 작은 값이니까 어떤 놈? 얘가 F, 얘 됐냐? 그치?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이 기본 원리가 필요한 거. 그렇처럼 다 따져야 돼. 그래프. 사실 이 그래프가 필요 없는 거야. 사실 이 그래프가 필요 없어. 다시 1차분의 2차. 1차가 예외면 큰 값 작은 값. 1차가 예외면 1차가 작은 값이 나오면 1차가 예외면 이 전체 값은 큰 값이 나오겠지. 예외라는 건 예상보다 작은 값이라는 거니까. 2차가 예외면 작은 값이 나오겠지. 됐냐? 요 느낌이야. 하나 더 가자. 요거 봐봐. 잡아라. 와, 얘는 1이야. 그러면 1분의 2가 매우 큰 값이 나오네. 자, 범위값부터 보자. 3주기 금속 누구야? 남아알밖에 없어. 남아알 셋 중에 하나야. 야, 봐. 1분의 2가 졸라 커. 원자값 몇 개까지 띄기 쉽다는 소리야? 한 개까지 띄기 쉽고 두 번째 거 안 떼. 나트륨. 그럼 얘부터 볼게. 얘는 n이 2니까 2분의 3이 매우 크지. 두 개까지 띄기 쉽고 세 번째 거부터 졸라 어렵다 그 소리지. 얘는 마그네슘. 근데 봐라. 요거 보고 낚시당하면 안 돼. 1차분의 2차가 좀 크지. 1차분의 2차가 크면 1차분의 2차가 좀 크면 얘가 원자가가 하나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원자가가 하나면 1차분의 2차가 크겠지. 근데 1차가 예외여서 그럴 수도 있어. 더 봐야 돼. 여기 있네. 얘는 3차분의 4차가 매우 크네. 얘 누구야? 알루미늄. 알루미늄 하는 순간 몇 차 예외? 붕소 알루미늄? 그치. 1차 예외라서 이게 좀 큰 값이 나오는 거야. 그치. 얘가 왜 이렇게 큰 값 나왔다고? 얘는 1차 예외니까 1차분의 2차가 1차 예외니까 1차분의 2차도 좀 크게 나와. 하지만 요거보다 여기 더 2차분의 3차가 3차분의 4차가 굉장히 큰 값이 나오지. 원자가가 3개인 원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해보면 개뿔 없단 말이야. 이게 모르면 죽음인데. 한 문제 더 볼게요. 이거 봐요. 아이고 선명하게 보이네. 3주기 원소래. 범위값 확인해야 돼요. 3주기라고 했어요. 3주기 원소. 얘는 남아알규인항 염소 아르곤 중에 하나인데 봤더니 2차분의 3차가 엄청나게 크네. 그럼 두 개가 띄기 쉽다는 거 아니야? 원자가 두 개라는 거 아니야? 너 누구야? 마그네슘. 얘 볼까? 1차분의 2차가 좀 크네. 이거 갖고 원자가 한 개라 그러면 안 돼. 1차분의 2차가 큰 거는 원자가가 하나인 애도 있지만 1차 예외인 애도 있거든. 여기 봐봐. 더 큰 값이 나오지. 몇 차분의 몇 차가 커? 3분의 4가 매우 크네. 원자가 3개인 알루미늄. 하는 순간 알루미늄, 붕소 알루미늄 1차 예외지. 붕소 알루미늄 1차가 예외니까 1차분의 2차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원자가 하나여서 그런 거 아니야. 얘는 좀 거지 같긴 한데 여기 봐. 5분의 뭐가 좀 매우 커? 6분의 7이 매우 크지. 그럼 제일 바깥쪽에 몇 개? 6개까지 떼기 쉬운 거야. 6개까지 떼기 쉽고 7번째부터 졸라 안 떼진다 그 소리니까 16번 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ABC만 찾으면 돼. XYZ만 찾으면 돼. 기억, 니은, 디귿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라고. 기억, 니은, 디귿 마저 풀진 않을게. 다음 문제. 얘도 비슷하네. 얘도 비슷하네. 얘도 봤더니 리베붕탄. 다이렉트로 가자. 1부, 야, 이제, 그지 같은 놈들, 재작년 문제인데, 1차, 2차 뒤집어 놨지? 그치? 그러면, 리튬 원자가 몇 개? 한 개니까, 원래는 매우 큰 값이어야 되는데, 뒤집혀졌으니까 매우 작은 값이 나오겠지. 베릴륨은 정상. 1차도 예외 아니고, 2차도 예외 아니야. 붕소, 몇 차 예외? 붕소 몇 차 예외? 붕소 알루미늄. 1차가 예외, 2차가 예외야. 붕소, 산소, 알루미늄, OES. 1차 예외잖아. 그럼 붕소는 1, 2에너지가 예외니까 1, 2 작은 거, 요거 좀 큰 값 나와야 돼, 작은 값 나와야 돼. 분자가 작은 값이니까 좀 작은 값 나오겠지. 탄소는 몇 차 예외?
탄소는 2차 예외지. 2차가 예외야. 그럼 얘는 좀 큰 값이 나오겠지. 요 값이. 그럼 얘가 매우 작은 값이니까 우리 그 다음 조건 하나 더 있어. 요것도 봐야 돼. 요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예외가 예상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그리고 예외 없는 거 자꾸 예외 못 봐서 틀렸어.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예외를 못 봐서 틀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외는 예상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요렇게까지가 이온화 에너지 계열이야. 하나 더 남은 거야. 자, 봐봐. 다시 원래 백합니다. 수능적 해석의 첫 페이지로 백해서 보면, 다시 수능 가장 센터 문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방금 본 게 이온화 에너지랑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예외, 그리고 1차분의 2차 이런 얘기했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요게 이제 1번 유형이면 두 번째 유형은 혼합형의 일부, 얘가 오지게 어렵습니다. 혼합형의 일부 제시, 이게 오지게 어려워요. 저게 한도 끝도 없어요. 요것이 한도 끝도 없다. 저건 무슨 뜻이냐고? 메인 데이터에 다 때려 넣어. 반지름, 그냥 반지름보단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그다음 3단원 나오는 전기음성도 이런 이것저것 다 때려 놓고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뒤지라고 주는 건데 무서운 건 얘야. 이게 걸리면 죽습니다. 일단 일부 제시 걸리는 순간 문제는 무조건 패스부터 해야 돼. 제 일부 제시가 무서운 거야. 자, 봐라. 일단 어찌됐든 1등 꼴등 봐야 되고요. 1등 꼴등 보는 거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1등 꼴등 보면 나머지는 제끼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니까. 두 번째, 요거 야매야. 요거 야매야. 매우 큰 값이 차이 값이 좋냐, 저건 야매야. 근데 저거 가능해. 왜? 표나 그래프는 데이터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으니까. 야매는 가능해. 됐냐? 그 다음에 최신형 전기음성, 니네 학교에서는 뭐 니네 내신에서는 필요가 없죠. 수능에서는 전기음성도 3단원에 있는 전기음성 섞여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보자. 별게 없어. 말은 별게 없어. 말은 별게 없는데 얘네가 요걸 보셔야 돼. 이게 일부 제시 문제가 걸리는 순간 일단은 건너뛰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봐봐. 문제 볼게. 문제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여기 써놓게 칠판에 우리는 뭐 볼 거냐면 혼합형의 플러스 일부 제시. 이건 옛날 문제야. 우리가 풀 건 아니야. 전기음성도 들어있어서. 자, 봐라. 어떤 느낌이냐면 WXYZ. 근데 봐라. Y값이 없어. 요 둘 중에 하나면 전기음성도고 둘 중에 하나는 이온 반지름이면 어떻게 풀어야 되니? 방법 없어. 너를 전기음성도 이온 반지름 넣어서 풀어보고 너를 이온 반지름 전기음성도 넣어서 풀어봐야 돼. 답이 없어. 이게 화학이냐? 이거 화학 아니지. 근데 문제가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니? 일단 패스하고 보는 거야.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나하나 넣어보는 거니까. 왜? 2단원에서도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거든. 선생님이 미쳐갖고 날 때면 어쩔 건데. 방법 없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근데 봐라. 근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야. 혼합형이긴 한데 봐봐. 문제에서 이거 봐라. 홀 전자수 모두 같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다. 이온 반지름 전기음성도 다 섞었지. 이온화 에너지도 나오고. 근데 요 기억 니은 디귿보단 요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진짜 어려운 건 얘야. 이게 걸린 거야. 요게 니네가 모르고 풀면은 이상하다.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절대 안 되는 문제인데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교재 같은 경우 넘버링이 나와 있잖아. 19번 문제야. 졸라 어렵다는 게 보이지만 학교 내신 같은 데서 나오면 이게 19번이라고 안 써 있으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그 일부 제시는 그 무슨 뜻인데? 선생님 똑같잖아요. 아까도 요거 미지수고 요거 기억 니은 칸 안 줬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달라. 뭐가 다른지 볼까? 일부 제시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W, X, Y, Z 몇 가지야? 4가지야. 근데 자료 주는 거는
하나, 둘, 셋. 나머지 하나 안 좋지. 이게 일부 제시 문제야. 주어진 원자는 4개인데 데이터는 3개씩만 줘. 이게 죽음이야. 한 칸이 아예 붕 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풀래? 방법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뭐가 들어가야 돼? 야매가 들어가야 돼. 선생님 봐봐봐. 주어진 범위값부터 볼게. 범위값부터 볼게. 자, 봐. 이쪽이네. N, O, NA, MG 이렇게 돼 있지. 반지름 갈까? 꼴등 1등 봐라.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 껍데기 커지면서 확 커져. 그 다음 커져. 요 두 개랑 요 두 개가 비슷할 것 같냐? 가면서 커져. 껍데기가 커지고 확 커져. 요 데이터 봐봐. 요 두 개는 언저리가 이렇게 돼 있지. 스케일 잘 비교해 봐봐. 얘가 압도적으로 작지. 졸라 큰 거 두 개. 졸라 큰 거 두 개. NA, MG. 얘는 잘 모르지만 얘가 압도적으로 작은 NO. 야매야. 원래 이렇게 푸는 건 아니야. 요령 부린 거지. 네, 수능은 이렇게 하면 풀리기는 해. 이게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는 그 뜻이야. 좀 심했냐? 원래 푸는 법 한번 보자. 원래 푸는 법 보자. 현재 주어진 건 뭐야? 현재 주어진 건 반지름. 반지름 순서 볼게. NA 1등, MG 2등, N 3등, 5꼴등. 봐라. 얘가 1등, 2등, 3등이지. 봐라. W가 현재 1등이지. W가 그러면 1, 2, 3인지 1, 2, 3인지 알 수가 없잖아. 확실한 건 뭐야? W 여기 가면 돼, 안 돼? 얘보다 작은 애 두 개 있어야 되는 말이 안 되지. W는 요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요 봐. X 봐봐. X 꼴등이지. 그치, 둘 중에 하나지. 그 Y는 둘 중에 하나지. 다시 4개 중에 3개를 제시했거든. 그러면 이 사이 값으로 W, Y, X가 들어간다는 이 중에 하나만 찾아도, 예를 들어서 X가 N이라는 걸 찾아봐. 그러면 Y는 MG고 이렇게 걸려버리겠지, 한 방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1등 꼴등 찾고 사이 값을 집어넣는 거야. 자, 봐라. 그럼 이온 반지. 등전자야. 누가 1등이야? 원자번호 작은 게 커. N, O, NA, MG. 이쪽 1등이다잉. 그 다음 이온 에너지. 제1 이온 에너지, 그냥 이온 에너지, 이온 에너지. 누가 1등? 예외! 무조건! 예외! 누가 1등이야? N이 1등. O, MG, NA. 이렇게 놓고 원래는, 자 봐봐. 이걸 그려야 돼. 이걸 그려놓고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죽어. 이게 19번이야. 근데 얘가 자 다시 A, B, C, D 4개인데 데이터를 3개씩만 줬어. 이걸 먼저 풀면 돼, 안 돼? 일단 건너뛰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문제의 시험의 포인트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이 느낌을 잡아주셔야 돼. 이 느낌을. 일단 해보자. 자, 봐봐. 얘가 이온 반지름이든 이온 에너지든 1등은 누구? N이지. 그리고 얘도 보여. 두 개는 크고 하나는 작지. 얘도 봐봐. 이온 반지름도 7번, 8번, 9번, 10번 빠지고 11. 얘네 둘이가 좀 압도적으로 커. 여기가. 이온 에너지도, 야 봐라. 오른쪽 얘보단 얘가 커. 얘보단 얘가 커. 얘보단 얘가 커. 얘보단 얘가 커. 얘보단 얘가 껍데기 작으면서 커. 이온 에너지도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크지.
이런 식으로 간격이 있어. 그러면 봐봐봐. 만약에 x가 n이라고 가정해보자. x가 n이면 답이 그냥 다 끝나버리겠지. x가 n이면 말이 안 되지. x가 n이면 얘가 이온 반지름이든 이온화 에너지든 간에 n은 무조건 몇 등이어야 돼? 1등이어야 되잖아. 지금 2등 나왔어. x는 뭐야? 5라는 걸 알 수 있겠지. x가 5야. x가 5. x가 5. 그러면은 y가 n만 찾으면 되잖아. y가 n이라고 이 세워보면 n 찾으면 끝난다는 게 보이거든. y가 n이라고 가정해보자. y가 n이라고 가정하면 돼, 안 돼? 절대 불가능하지. y가 n이면 n은 무조건 나머지에서 무조건 1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y가 마그네슘이라는 찾으면 넌 자동이지. 그럼 얘는 뭐야? wxy n이 z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치? z가 n. 그렇지. 1등 다 했지. 어떤 느낌으로 풀었는지 알겠니? 일부 제시는 눈치를 잘 까야 돼. 근데 기본 베이스는 어떻게 돼 있어? 하나하나씩 넣어보면서 푸는 거야. 일단은 패스하는 게 좋아. 다시 일부 제시인지 어떻게 알았다고? 주어진 원자는 4개인데 데이터는 3개씩만. 이러면 거의 끝이야. 자, 봐라. 거의 끝났습니다. 수업. 자, 봐요. 이거는 아니긴 한데 얘도 봐봐. 심플해 보이긴 한데 OFNAMG 원자 몇 개야? 4개지. 근데 그래프 몇 개 줬어? 막대. 그치? 이거 막대로 안 줬을 뿐이지 똑같아. 3개씩만 주는 거야. 답이 없어. 홀전자 수 어떻게 돼야 돼? 누가 1등? O, F, NA, MG. 그래도 이건 좀 보인다. 얘네들 홀전자 수가 같으니까. 원자 반지름은요? NA, MG, O, F 반지름 굉장히 작다. 그러네. 그나마 여기서 좀 보였고 할만하네. 홀전자가 이렇게 되니까 네가 O가 W인 건 확실하네. O가 W고 둘 중에 하나가 Y고 네가 X라는 건 확실하네. X가 마그네슘이네. X보다 큰 거? 그럼 얘 Y가 나트륨이네. Y가 나트륨이네.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네. 그나마. 이건 아주 어렵진 않네. 근데 봐라. 얘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문제 흐름이 그래. O, F, P, S. 원자 몇 개? 4개인데 데이터는 2개, 3개. 이딴 식이야. 하는 짓이 이래. 이게 대세 흐름이야. 둘 중에 하나야.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 건 2차 이온화 에너지, 1차, 2차 이온화 에너지, 1차분의 2차, 2차분의 3차 이온화 에너지 2차, 3차 갖고 예외내는 거. 아니면 혼합형 문제. 그리고 봐봐. 마지막이 얘도 비슷해. 7에서 13번 WXYZ인데 3개씩만 줘. 2개씩만 주고. 요런 식이야. 얘도 OFNAMG인데 막대 3개씩만 나왔지. 요런 식이야. 원래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제부터는 문제 뭐 들어가냐면 전기음성도가 들어간 문제 선생님 따로 분리해놨어. 이게 내신에서는 안 나올 거야. 전기음성도를 안 배워서. 혼합형에 뭐 홀전자수, 전기음성도 이거 뭐 기타 등 다 들어가거든. 얘도 봐봐. 혼합형 문제 가장 좋은 문제야. 이게 이온화 에너지, 원자 반지름, 전기음성도 다 쳐넣었지. 일부 제시는 아니야. 할만해 이건. WXYZ 4개지. 4개 다 줬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프 3개씩 주면 진짜 어려운 건데. 할 수는 있지 이건. 그치. 근데 전기음성도가 들어갔을 때 원래 문제가 완성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전기음성도 들어가는 요렇게 메인 데이터에 전기음성도 들어가는 거는 안 풀어도 된다. 요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 설명하면 2단원 수능적인 해석. 자, 다시 이온화 에너지 파트랑 혼합형 일부 제시 조심하자. 전기음속 들어가는 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으면 굳이 안 풀어도 된다. 요 정도까지 하면 2단원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